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콩이에요. 오늘은 제가 쿠팡에서 정말 자주 사고 쟁여두는 그런 식단템들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자주 사는 아이템들로 오늘 추려봤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식재료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제가 방울토마토랑 이제 완숙 토마토를 자주 구매를 하는데, 방울토마토는 이제 야식으로 금방 사라져가지고 완숙 토마토를 자주 구매하는 편입니다. 일단 토마토는 제가 첫 번째로 주스로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특히 전에 많이 짠 음식을 먹었거나 술 먹고 다음날에 토마토랑 알룰로스 소스 아니면은 알룰로스 설탕 같은 거를 넣어서 물은 조금만 넣어서 토마토 하나 정도 갈아 먹는 편이고, 간식이나 갈증 날 때 아니면 야식으로 토마토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설탕을 아주 살짝, 요새 알룰로스 설탕이 많잖아요. 그런 거 조금만 뿌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통밀 또띠아나 통밀 식빵 같은 거 아니면 햄버거를 포장해서 왔을 때나 그럴 때 토마토를 더 추가로 넣어서 먹는 편이에요. 그렇게 이제 일반 음식을 먹더라도 토마토 같은 거나 샐러드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추가해서 넣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채소로 조금 더 영양과 포만감을 주는 편이에요. 식단템으로 1등. 그리고 두 번째는 반숙란인데요. 제가 달걀을 정말 잘 먹는데 이제 계란 후라이나 오믈렛 이런 걸로 정말 많이 해먹는단 말이에요. 뭐 단백질 빵 같은 것도 해먹기도 하는데, 바쁠 때 이제 현대사회인들은 아시죠? 밖에서 반숙란 같은 거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편의점에서 맨날 사기에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집에서 내가 삶아 먹기에는 그 밖에서 먹는 맛있는 반숙란 맛이 안 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반숙란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프리미엄처럼 좀 비싼 감의 반숙란이 있고 좀 가성비 괜찮은 반숙란이 있는데, 이거 제가 구매하는 거는 좀 가성비도 괜찮고 맛도 너무 짜면은 이제 뭔가 입맛이 조금 일반식에 익숙해져가지고 식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짜면서 반숙도 적당히 맛있게 잘 된 반숙란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거예요. 4,5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개당.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쟁여두고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촬영 갈 때나 아니면 아침에 바쁘게 나갈 때 자주 먹는 그런 식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는 이제 반 통짜리, 한 통짜리 이렇게 자주 구매를 해요. 근데 요새는 좀 한 통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고, 한 통을 이렇게 사면은 세척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농약이 좀 많이 뿌려져 있는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양배추가 보통 4등분으로 잘라둔 다음에 생으로 채 썰어 먹거나 아니면 모든 음식과 거의 같이 먹는 편이에요. 밤에 이렇게 입 심심할 때 생으로 씹어 먹기도 하고, 아침에 살짝 데친 양배추랑 바나나랑 같이 우유랑 아몬드 브리즈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변비에 조금 좋거든요. 위 보호도 좀 시켜주면서 변비에도 좋은 그런 주스로도 만들 수도 있고, 밥으로는 올리브유랑 이렇게 소금 살짝 쳐가지고 두부랑 볶아 먹으면은 양배추 덮밥 아니면 양배추 볶음 이렇게도 자주 해먹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식단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양배추를 정말 매일 먹습니다. 참치랑도 되게 많이 싸먹잖아요. 그렇게도 해서 소스랑 조금씩 넣어가지고 양배추 쌈도 많이 해먹는데 포만감도 좋고 프레쉬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아무튼 맛있다고요. 떡볶이나 이런 거 입 터질 때 좀 시키잖아요. 그럴 때 떡볶이 먹을 때도 양배추를 더 많이 넣어서 떡 한 몇 개만 맛보고 거의 양배추 위주로 아니면 계란 넣어서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을 정말 많이 해놔가지고 일반식을 먹어도 왜 살이 안 찌냐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식을 먹지만 일반식을 맛만 보면서 거의 채소를 먹는다. 그리고 양배추 데칠 때 굳이 냄비나 이런 데다 데치지 않아도
잘라서 비닐에 넣고 한 렌즈에 5분 정도 돌리면은 조금 말캉해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계속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부입니다. 찌개용, 부침용 다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두모가 붙어있는 두부를 자주 구매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밥보다 두부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쟁여두는 편이에요. 이제 단백질 식사를 할 때 뭐 닭가슴살도 정말 많이 드시지만 이게 좀 질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이랑 다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좀 더 많이 섭취하는 편입니다. 단백질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몸이 막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좋은 단백질을 적당히 먹어야지 살도 안 찌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는 거. 보통 제가 밥을 먹을 때 채소, 두부, 현미밥, 계란 이런 순서로 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쌀밥을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에서는 절대 안 먹거든요. 현미밥을 먹는데 원래는 현미 곤약밥을 사 먹었었어요. 근데 곤약을 제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현미밥으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 현미밥도 밥이다 보니까 현미밥 조금 하고 이제 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비벼서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두부를 그냥 밥처럼 생각하고 먹습니다. 원래는 두부를 반찬으로만 먹었었는데 밥 대신에 좀 많이 대체해서 먹어주다 보니까 식습관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뭔가 살이 좀 덜 찌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두부에 지방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지방을 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방도 먹어줘야지 연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익숙한 식재료인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을 제가 정말 많이 먹는데 왜 이 슬라이스 단호박을 추천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고구마 다이어트 한 번씩 꼭 해보셨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살찐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구마 대신에 저는 이제 단호박으로 바꾸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단호박이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단호박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리고 단호박은 손질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까다롭습니다. 껍질도 두껍고 익혀줘야 하고 안에 씨도 빼줘야 되고 그래서 슬라이스 냉동 단호박으로 갈아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깍둑썰기로 된 것도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으면은 쿠키나 빵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대신에 조금 더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도 있고 식사할 때나 브런치로는 위에 모짜렐라 치즈 조금 하고 이렇게 계란 똑 풀어가지고 토마토 소스 바르면은 피자 대신에도 먹을 수 있고 샐러드랑 곁들여서 먹어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이랑 같이 단호박 몇 개랑 들고 다니면서 저는 자주 먹었거든요. 바쁠 때. 그렇게 고구마 대신에 한번 단호박으로 여러분들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모두가 아는 식단템이 됐지만 아몬드 브리즈 활용법에 대해서 저는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아몬드 브리즈를 조그만 거 말고 큰 걸로 이제 쟁여두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우유나 두유처럼 이렇게 쪽쪽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다가 아몬드 브리즈로 베이킹이나 요리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는 뭐 단백질 라인도 있고 초코 바나나 이런 라인도 있지만 저는 언스위트를 좀 고집을 하는 편이고 그냥 일반적인 초코 우유 이런 거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다 설탕이 들어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조금 빡세게 하실 때는 그런 거 좀 피해주시고 언스위트로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언스위트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맛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은 이거 먹는 것도 어디야 이러고 먹게 된다니까요. 제가 원체 우유를 좋아해서 우유를 물처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그랬는데 우유도 이제 지방이 높고 우유가 200ml에 140칼로리인데 이 언스위트는 40칼로리예요. 200ml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몬드 액으로 만들어서 칼슘도 풍부하고 좀 더 포만감도 있고 그래서 시리얼 먹을 때나 그래놀라 먹을 때 정말 많이 먹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먹고 있냐면은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그릇에다가 아몬드 브리즈를 이렇게 부어놓고 알룰로스 소스 넣고
얼려놔요. 빼서 위에다가 프로틴, 뭐 인절미 맛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 먹으면은 그냥 설빙 맛이랑 거의 대체 가능할 정도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빙수처럼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도 있고 크림 파스타 재료로도 활용을 정말 많이 하는데 팬에다가 넣고 싶은 재료 넣고 올리브유 조금 넣고 볶아서 그 다음에 아몬드 브리즈 조금 붓고 체다 치즈 넣고 이렇게 해먹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맛있어요. 계란이랑 바나나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단백질 빵 만들 때 정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돌리면 단호박 빵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몸에 부담도 되지 않고 크림 파스타도 굉장히 고칼로리잖아요. 참았다가 먹다 보니까 폭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폭식을 막아줄 수 있는 요리로 만들 수가 있답니다. 제가 인스타 보면은 가끔 레시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도 많이 여러분 찾아와 주세요. 이제 우유가 나왔으니까 빵이 빠질 수가 없죠. 제가 또 빵순이잖아요. 쿠팡에서 빵도 여러 개 사 먹어보고 단백질 전문 빵 브랜드 이런 데서 사 먹어봤는데 사실 만족이 조금 안 돼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일반적이면서 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빵 위주로 찾게 되었는데 쿠팡에 보면은 삼립에서 나온 토종 효모로 만든 통밀식빵이라는 게 있어요. 쿠팡에서 사면은 진짜 이렇게 오거든요. 사이즈가 요만한 게 엄청 많은데 가격이 2,000원대예요. 거의 한 3,000원? 2,3,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 정말 가성비가 좋고 칼로리도 식빵보다는 낮은 편이어가지고 정말 내가 빵이 먹고 싶고 식빵에 뭐 잼 버터를 발라 먹고 싶을 때 대체해서 먹는 아이템인데 냉동 보관해놓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 그냥 토스트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은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식빵이 되게 얇고 조그맣지만 빵 한 장도 막 100칼로리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통밀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브런치로 통밀식빵 한 장에다가 샐러드 얹고 소스 뿌리고 토마토 얹고 계란 붙여서 얹거나 아니면 닭가슴살 얹어가지고 좀 샌드위치로 많이 활용해 먹는 편이고 가끔 땅콩버터나 뭐 알룰로스 소스만 뿌려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맛있더라고요. 피자 먹고 싶을 때는 이 소스, 토마토 소스를 좀 제가 추천해드리거든요. 이 토마토 소스를 통밀식빵에 얹혀서 모짜렐라 치즈 뿌리고 후추 소금 조금 뿌려가지고 데워 먹으면은 그냥 피자랑 거의 맛이 비슷하니까 피자 너무 먹고 싶을 때 먹기도 합니다. 이 토마토 소스는 이만해서 양이 좀 많아요. 좀 단점이 이게 토마토다 보니까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먹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고 그거 대신에는 이게 칼로리가 되게 낮고 현미밥이랑 뭐 토마토 리조또를 해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두부랑 두부 리조또, 순두부 리조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또 추천드립니다. 이 토마토 소스랑 같이 요 피자 치즈도 제가 좀 사놓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 치즈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금 간도 안 해먹고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식단들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오래오래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자 하니까 일단 먹는 재미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이렇게 치즈도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개로 소분되어 있어서 냉동 보관하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 식단하실 때 조금이라도 오래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으면 넣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에도 빵인데요. 식단할 때 빵을 거의 못 드시겠죠? 못 드시잖아요. 이번엔 치아바타예요. 치아바타 이거 하나에 한 150칼로리대였나? 이건 신라면가에서 나온 탕종 치아바타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맛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냥 너무너무 빵이 먹고 싶을 때 올리브유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이 안에다가 반 갈라서 반미나 샌드위치처럼 안에 토핑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닭가슴살 소세지 넣어가지고 케찹이랑 머스타드 같이 해서 먹으면 핫도그 맛도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냉동식품 중에서 저는 이 바나나 딸기
슬라이스를 자주 사 먹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과일을 거의 끊다시피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은 먹는 편이거든요.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아예 못 먹었었어요. 진짜 과일 한 입 먹으면 아, 나 살찐다 이런 생각에 당류를 아예 제한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빨리 상해서 못 먹는 경우도 많고 갈변이 심하잖아요. 이 딸기 바나나 믹스를 사면은 보관도 쉽고 또 주스로 해먹기도 쉬워가지고 제가 자주 사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바나나는 아침에 바나나 갈아 먹을 때 한 바나나 한 4-5개에다가 한 바나나 반 개 되는 것 같아요. 바나나 반 개 정도에 아몬드 브리즈 넣고 양배추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블루베리를 넣을 때도 있고 저한테 또 바나나는 필수거든요. 바나나가 독소 제거에 좋고 변비에도 좋고 붓기도 좋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도 항상 집에 챙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려둔 상태로 바나나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대신에 먹을 수 있어서 또 맛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제가 레시피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해주세요. 이 딸기는 제가 요거트 같은데 토핑할 때 한두 개씩 올려주는 편이고 딸기는 당류가 높아서 조금만. 그리고 냉동식품 중에서는 요 냉동 아보카도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500g 6,000원대에 구매를 했고 식단을 하면서 저 생 아보카도를 사서 손질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후숙이 좀 까다롭고 손질도 번거로운 편이라서 이 냉동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바나나 아보카도 주스 만들어 먹을 때 많이 먹었고 그리고 통밀빵이랑 같이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때도 활용도가 정말 높았던 아이라서 계란이랑 해서 명란 아보카도 덮밥 이렇게도 많이 활용을 해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참치캔이랑 이 아보카도를 살짝 해동을 시켜가지고 마요네즈 조금 넣고 소금, 후추 넣고 이렇게 참치 마요를 만들어 놓으면은 샌드위치나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활용하기 좋아서 이 냉동 아보카도도 있으면 잘 먹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한 번에 다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 다음 편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소스 그리고 디저트, 도시락 이렇게 다양하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나 근데 잘 찍힌 거 맞겠지?